안녕하세요. 바람샘사의 바람입니다. 오늘은 제 56번째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무사 1차 시험을 10일 앞두고 알아두면 좋을 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바람샘사 같은 경우 2012년 세무사 시험을 준비했고 2017년에 마무리를 하였는데요. 사실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은 그 2017년 2차 시험을 앞두고의 심정과 느낌에 대해서는 조금 희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에 제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었음에 너무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바람샘사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 2차 시험을 앞두고 계신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총 4가지 포인트로 진행될 건데 영상이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장 시뮬레이션 하기. 2022년 8월 27일, 현재로부터 11일 뒤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시험장에 가실 텐데요. 이 시험장에 처음 가보시는 건 모든 수험생들이 맞닥뜨릴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10일 뒤에 시험장 아침에 출발하는 것부터 해서 도착해서 무엇을 볼지 1교시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점심시간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그리고 타종 이렇게 단계별로 쪼개서 내가 도착을 몇 시에 할 건지, 그리고 도착해서 1교시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볼 건지, 그리고 회계학 1부 시험지를 받았을 때 앞에서부터 푸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시험지를 스크린ing 한 다음에 원가 관리 회계가 좀 더 풀만하면 그쪽으로 갈 건지, 이게 아니면 재무회계를 풀 건지, 재무회계를 1번 문제 풀고 2번을 봤을 때 어렵다 싶으면 어느 정도 남겨둘 건지, 회계학 2부 마찬가지죠. 그리고 세법학 1부, 2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시간에 무엇을 할 건지를 하루에 최소 한 번 내지 2번은 이렇게 시뮬레이션 돌리셔가지고 지금 시험까지 10일 남았으니까 최소 20번 이상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가셨으면 합니다. 이게 사소하게 보이더라도 맞닥뜨린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너무 당황해서 실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세법학 이래독하기. 사실 회계학 1부, 2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고 적어도 소물음 하나 정도는 풀어서 득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학 같은 경우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논제를 모를 경우에는 백지로 시험지를 제출하고 백지로 시험지를 제출한다는 건 사실 그 해의 시험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경험상 일요일 정도 국세기본법을 시작해서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승세법, 세법학 1부,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득세법, 지방세법까지,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은 요약서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틈틈이 보면서 회전수를 올렸고 유예 2기, 3기, 모의고사 시험지 아무래도 8문제, 8가지 법 모두 나와있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집을 돌리면서 매 일주일 정도 세법학 이래독을 하고 시험장에 갔을 때 되게 그래도 기억을 잘 하고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회계학 1, 2부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회계학 1, 2부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내가 틀렸던 문제 혹은 중요한 문제를 오답노트 체크하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물론 정말 약한 부분은 풀긴 풀어야 되지만 결국엔 세법학 암기가 된 부분을 쓸 수 있는 게 포커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포스트잇. 여기서 갑자기 포스트잇이 왜 나오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에서 제가 세법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세법학 이래독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 혹은 여긴 정말 내가 암기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포스트잇을 붙여가지고 회계학 2부, 세법학 1부 끝나고 쉬는 시간 동안 이 포스트잇만 집중적으로 보시면은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회계학 2부가 끝나고 세법학 1부가 끝나고 세법학 1부, 세법학 2부 포스트잇 부분을 집중적으로 봤는데요. 실제 시험에서 대략 3가지에서 4가지 논제가 똑같은 논제가 나와서 바로 보고 바로 복사해서 썼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운이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운도 실력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지라 이 운을 잘 살리셔가지고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평정심 유지하기. 사실 이 평정심이란 게 말하기는 쉽지만 유지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매주 목욕탕을 가서 흐르는 물을 보며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 계획을 좀 타이트하게 짜서 그저 나는 공부하는 기계이다, 그저 계획에 따라서 나는 공부를 하면 되고, 이 남은 10일도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계획에 따라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푸시고, 1교시가 끝나면 1교시 시험지는 가방에 넣고 계획했던 대로 쉬는 시간에 무엇을 볼지를 결정해서 가시면은 아마 이 평정심을 유지를 하고, 이 평정심이 깨지는 순간은 세법학 2부가 끝나고 평정심을 깨뜨리고 술 한잔을 하시든지 여행을 가시든지 그때 돼서 평정심을 깨뜨린다 생각하시고, 이 남은 10일 동안은 평정심을 잘 유지해서 세법학 2부 타종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문제를 잘 풀어서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분 50초 지나가고 있는데요. 마무리 하자면은 제가 예전에 처음 토익 공부를 시작할 때 영어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세상에 모든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떠나갈 수 있다. 수험생분들께서도 그런 경험을 하셨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내가 들인 노력으로 만든 성과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대략 이게 10년 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요. 정말 저도 세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취득하고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살 예정인데, 누군가를 저를 떠날 수 있지만 지금 구독자분들과 많은 전국의 수험생분들께서 진심으로 하신 이 세무사 시험에 대한 노력, 그리고 곧 받아들이실 결과물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남은 10일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올해 더 이상 독서실 생활 그만 끝내시고 수습, 일단 합격의 기쁨, 집체교육, 수습, 근무, 개업, 물론 다른 코스도 있겠죠. 이렇게 조금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잘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바람세무사의 바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